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바이비트 한국 차단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오늘 접속이 된다고 내일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산이 화면 속에 갇히기 전에 지금 바로 옮길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게 겁주기용 소문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고, 바이비트도 그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다운로드가 막혔다는 건 새 휴대폰으로 갈아타도,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아도,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도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꼬이면 로그인 하나도 버거워집니다. 게다가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 개선만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보안 패치가 늦어질 수도 있고, 오류가 나도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그 순간 왜 그때 안 옮겼지가 됩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다음 단계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힌 뒤에 두드리면 안에서만 쿵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지만 차단이 깊어지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가 안 된 곳은 국내에서 점점 더 숨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기존 이용자분들 중엔 나는 이미 깔려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설치가 되어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고, 그 다음은 접속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타이밍입니다. 막히는 날은 미리 예고 없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날은 출금 버튼을 누르려고 해도 화면이 로딩만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앱을 삭제한 뒤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회는 보안 문제와 법적 리스크를 같이 안고 가는 선택이라 장기 해법으로 기대하시면 위험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아예 출발선에서 막힙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어렵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서 가입부터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느냐? 원인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FIU 미신고, 즉 국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아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흐름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이 붙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느냐? 핵심은 내 손에 옮겨두기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이 당분간 켜질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혔다는 사실부터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는 문이 닫힐 수 있지만 개인 지갑은 내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면 이후에 어떤 거래소를 쓰더라도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거래소가 막힌 다음에 지갑을 만들면 늦고, 지금 만들어두면 숨통이 트입니다. 이동할 때는 마음이 급해도 손은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주소를 한 글자만 잘못 입력해도 되돌리기 어렵고, 수수료도 네트워크마다 다르니까요. 가능하면 작은 금액으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본 금액을 옮기는 방식이 사고를 줄여줍니다. 한 번의 확인이 10번의 후회를 막습니다. 우회 접속도 방법으로는 존재하지만 그건 문틈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VPN을 켜고 들어가더라도 계정 보안이 흔들릴 수 있고 규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잠깐 이상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끝 아니냐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어렵고 선물 같은 상품 선택도 제한적입니다. 거래 수수료도 해외에 비해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만을 정답으로 두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 이후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미 이동이 몰린 곳들이라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초보분들이 처음 막히는 구간, 예를 들면 인증이나 입금 단계에서 덜 헤매게 설계된 곳들입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라
단타를 하실 때 손이 덜 아픕니다. 그리고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거래소의 장단점, 수수료, 원화 입금 방식, 이벤트 조건까지 전부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먼저 열어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결국 수익은 예측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오고 그 기준이 롱과 숏을 가르는 선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방향이 몇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중요하고 단타는 특히 한 번의 실수가 바로 계좌를 흔들 수 있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올라갈 때 같이 타는 선택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도 기회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서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작은 움직임도 크게 느껴지니 감으로 들어가면 감정이 먼저 터지고 계좌가 나중에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께 딱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추세를 보고 거래량을 보고 뉴스를 확인한 다음에 지표로 마지막 확인,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롱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을 위로 돌파할 때 상승 흐름이 힘을 얻는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골든 크로스 하나만 보고 뛰면 낚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가 나온 뒤에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시장이 그 상승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빈약하면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뉴스는 진짜로 차트를 흔듭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매수 심리를 확 당겨서 상승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못 올라가면 그 자체가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재료에도 못 가면 힘이 약한 것이고 반대로 재료와 함께 가면 흐름이 강한 겁니다. 숏 진입 신호도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자주 언급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갈 때 흐름이 꺾였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이 겹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계속 줄면 상승세가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휙 꺾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초보분들이 왜 갑자기 떨어져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리 힘이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숏의 근거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가격을 아래로 밀 수 있습니다. 결국 숏도 롱과 똑같이 퍼즐입니다. 하락 추세, 거래량의 힘 빠짐, 부정 뉴스가 맞물릴 때 근거가 단단해지고 그때가 숏이 더 편해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쓰면 판단이 더 깔끔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이고 초보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유용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방향과 힘이 바뀌는 순간을 힌트로 줍니다. 급하게 해석하기보다 흐름이 바뀌는지 확인하는 신호등처럼 써보시면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넓어지면 움직임이 커지고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입니다. 에너지가 모일 때는 방향이 터질 수 있으니 더 신중해지셔야 합니다. 다만 지표는 정답지가 아니라 확률을 올리는 도구입니다. 지표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오히려 당합니다. 추세와 거래량, 뉴스가 먼저고 지표는 그 다음입니다. 단타에서 더 중요한 건 어디서 들어가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하고 나올지도 정해두셔야 합니다. 기준 없이 버티면 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정교하지만 무겁게 휘두르면 내 손이 먼저 베입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욕심을 줄이고 작게 여러 번 경험을 쌓는 쪽이 살아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매매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급한 건 한국에서 바이비트 차단이 더 강해지기 전에 자산을 옮기는 일입니다. 오늘은 로그인이 되더라도 내일은 막힐 수 있다는 불안을 현실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업데이트가 막히면 출금 화면이나 인증 화면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담도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될 때 빼는 것이 진짜 실전 대처입니다. 신규분들은 설치가 막히기 전에 대체 거래소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막혀서 급하게 만들면 인증해서 시간이 걸려 더 조급해집니다. 제가 비교해둔 5거래소는 원화 입금 가능, 한글 지원, 저렴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골랐고 $100 이벤트가 있는 곳도 포함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비교뿐 아니라 초보분들이 자주 놓치는 꿀팁도 같이 모아뒀습니다. 막히기 전에 한번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더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물 단타는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상승 추세와 거래량, 긍정 뉴스가 동시에 웃으면 롱, 하락 추세와 거래량 약화, 부정 뉴스가 겹치면 숏, 이렇게 근거를 모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기억하실 문장은 이겁니다. 신호가 맞을 때만 들어가고 신호가 없으면 쉬는 것도 매매입니다. 쉬는 동안 계좌는 살아있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차트에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더 빠르게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단타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입과 정리 타이밍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주세요. 지금 움직일 거래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교표를 보고 본인에게 맞는 곳으로 빠르게 옮기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한국 차단 이슈가 커질수록 패닉이 오기 쉬운데 오늘 알려드린 순서대로만 움직이시면 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의 5거래소 비교는 단순 추천이 아니라 수수료와 한글 지원, 원화 입금 같은 현실 기준으로 만든 정리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탈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비트에 자산을 오래 두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출구를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대로만 준비해 두시면 차단이 와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